신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언론기관 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그 신문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이 언론기관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신문들이 만들어졌는지 일단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나라 어떤 최초의 신문이다라고 하면 자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자 바로 188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84년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한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라고, 이 대상이라는 건 누구 보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관료들, 관리들 보라고 만든 거야. 자 특징을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신문이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거는, 자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발행했으니까 이 신문의 글자는 뭘로 했을까? 관리들이 읽을 수 있는 거, 한문으로 이제 이 신문을 만들었다라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바로 자 방문국에서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가 아니라 우리 이전 시간에 보면은 이 고종이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었죠. 그 하위 이제 그 부서 중에서 방문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쇄를 담당하는 이제 기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인쇄를 담당하는 이 방문국에서 어떻게 돼요? 이 최초의 신문을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한성순보. 그래서 뭐야? 방문국이 83년도에 이제 방문국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왜 84년에 이제 중단이 됐냐? 이때 뭐가 있었어? 갑신정변. 그때부터 이제 이 한성순보가 중단이 됐다가 나중에 한 3년 있다가부터는요 한성주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주마다 한 번씩 이제 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참고로만 이제 보고요. 자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신문은요, 요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거야. 바로 그렇죠. 독립신문입니다. 자, 189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99년까지 간행됐던 신문이고요. 자, 우리 독립신문 누구 보라고 이거 만든 거야? 우리 민중, 일반 백성들 봐라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신문이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자, 개인이 만든 신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백성들도 이제 이 신문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자를 뭘로 했다? 한글로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확인했겠지만 우리 독립 그 협회 할 때 자 한글도 있고요. 또 이제 영문판도 만들어서요. 우리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 이 독립신문의 어떤 이제 목적, 자, 민중 계몽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신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할 신문은 바로 자, 제국신문, 그 다음에 황성신문, 요 두 개의 신문을 한번 봐볼게요, 같이. 볼 건데, 자, 제국신문, 자, 98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 마찬가지로요, 98년부터 1910년까지, 반응을 했는데, 잘 보세요. 이름에, 자, 황제, 제국, 막 이런 게 나와. 황제, 제국. 자, 그러니까 이건 다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렇죠.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다라는 거야. 제국신문, 황성신문.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 부녀자라고, 그러니까 대상이 부녀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행한 신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글을, 한글로, 썼고요. 요것도 이제 여성들의 어떤 민중계몽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생들,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 유생들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든 신문이에요. 그래서 국어와 한문이,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라는 거야.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국한문 혼용. 자, 그 다음에 또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논설을 썼다라는 건데요. 그 유명한 항일 논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우리 을사조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이제 항일 논설을 하나 썼는데요. 아무튼 유명한 거예요. 바로 시랴방성대곡. 자, 오늘 이 밤에 목노와 크게 이제 운다라는 거예요. 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거고요. 자, 우리 억울하게 이제 강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을사조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뭐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막 통감부가 설치되고 그러한 상황을 이제 어떻게 돼? 슬퍼하는 그러한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논설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시리아 방송대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을사조약도 나올 거거든요. 그때 또 나오니까 일단 여기에서 그 황성신문에 이 장지연이 항일 논설로서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거 이제 논설을 썼다. 어떤 조약에 이제 반대하면서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거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을 하나 볼 건데요. 어떤 신문이냐면 엄청 유명한 신문이야. 자, 대한매일신보. 아마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신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좀 자주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대한매일신보라는 이제 신문입니다. 자, 19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910년 까지 이제 간행되었던 신문이고요. 자, 대상은 민중들이에요. 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그 신문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요. 자, 사장은 이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지만 실제 함께 이렇게 신문을 간행했던 이제 사람은요. 우리나라 양기탁 등의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인데 참고로 이 양기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지만 신민회 간부예요. 신민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국개몽운동가 아까 저번에 우리가 근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막 사립학교 이제 배울 때 애국개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들만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대성학교, 우산학교. 그런 거 다 이제 신민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대성학교, 우산학교 이런 거. 그 신민회 이제 간부들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은 이제 영국 사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막 신문 그 내용 만들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애국개몽운동가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장이 이제 이렇게 영국인이니까 일본도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강한 항일 기사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 봐봐요. 1904년이야. 자, 우리가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러일 전쟁 바로 이제 직전에 어떻게 돼요? 영국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야? 일본과 영국은 동맹 관계야. 근데 영국 사람이 지금 신문을 이제 조선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이 신문을요. 간섭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강한 항일 기사를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의병투쟁에 우호적이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의병투쟁. 자,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는 방법이 당시 이제 국권 침탈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의병, 그러니까 싸우자 이런 거야. 싸워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침입을 막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애국개몽운동 이런 거야. 교육을 통해서 깨우쳐져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신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약간 애국개몽운동 성격이 강한 거지. 어떤 이제 계몽, 뭐 교육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의병투쟁도 이제 좀 이제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자, 나중에도 또 우리가 확인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 좀 간단하게 보면은 국채, 우리나라의 채무야, 우리나라 빚이야, 그걸 갚자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자, 요때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간섭하기 위해서 강제로 돈을 빌려줘요. 차관을 빌려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돈이 점점 이제 불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거 일본한테 진 빚 갚아버리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자주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좀 뭐와 비슷해? 최근에 현대에 와서 IMF 때 막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한 거 있죠? 막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한 거입니다. 성격이. 자, 요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참고로 지금 막
대한매일신보가 뭐 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했다. 이거 수능 기출 문제예요. 이런 것, 요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문,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신문물에 대해서 이제 이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자, 통신부터 해가지고요. 통신, 교통, 의료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전신 언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배경은 좀 알면 쉽죠?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이 본국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갑신정변 바로 직전, 요쯤에, 그러니까 바로 이후, 직후에.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사무 업무는 언제 시작됐어? 을미개혁 때 어떻게 돼요? 우편사무 업무가 시작됐다, 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 시행됐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통신과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차.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 자, 광무개혁 때 어떻게 돼요? 요때 이제 어떻게 돼? 전기. 전기가 아니라 전차.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어떻게 돼요?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인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경부선, 경의선.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고 나서 이제 완공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경부선, 경의선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자, 우리가 이거 최초의 근대식 병원 했을 때 그 알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갑신정변 때 이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이제 구해주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광해원 만들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 전에 자, 우리 광재원이라는 이제 학교 만들어져 가지고요. 막 이제 지석영이 여기에서 막 그 연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지. 종두법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한의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1900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한의원 그 다음에 이제 자해의원 이런 이제 병원들 만들었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기관이랑 언론기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 자, 원산학사 갑신정변 바로 직전에 만들어지고요. 추가로 여기에 뭐야 동문학도 통역관 양성하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한 86년쯤에 어떻게 돼요? 유경공원 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2차 갑오개혁 요때 어떻게 돼? 고종이 발표했죠. 교육과 관련된 내용 교육 입국조서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을미개혁 이후, 그러니까 광무개혁 한 요 직전 요때 보면은 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사립학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자, 러일 전쟁 고 즈음에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애국개몽 운동가 운동가들이 만든 여러 이제 사립학교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근데 언론기관입니다. 자, 이 언론기관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마찬가지로 다 83년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독립신문. 을미개혁 이후에, 이때 이제 서재필이 들어오는 거지. 독립신문.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 황성신문. 우리가 언제야? 황제. 그, 대한제국 때. 자, 제국신문, 황성신문. 요런 거 이제 만들어지고요. 자, 러일전쟁 요 기간에 어떻게 돼요? 1904년에, 이제 우리 신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한 매일 신보가 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좀 이제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각각에 대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각 나오는 거고요. 좀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갑오개혁 딱 주어지고요. 자, 이 갑오개혁 시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오을미개혁 요 시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광재원에서 치료를 했다. 볼 수 있는 거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차 타고 할머니 댁에 뭐 부산에 할머니 댁에 갔다. 그럼 맞아요, 틀려? 틀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기에 어떤 신문물들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알아두면요, 좋습니다. 문제가 약간 이제 좀 이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신문물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문예 세경량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여기 먼저 문예라고 하는 거는 문학과 예술을 합쳐서 문예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이 문예에 관련된 부분도요. 지금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지금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냐? 먼저 첫 번째, 자, 문학 부분에서의 뭐 어떤 새로운 모습, 이전과 이제 다른 모습. 자, 먼저 소설 부분에서는요, 자, 신소설, 새로운 소설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신소설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신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제로 이러한 이제 소설들을 이제 썼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떤 이제 자주독립, 그 다음에 뭐 신교육, 뭐 남녀평등. 자,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주제로 이제 쓰였다라는 거죠. 신분 타파, 자유결혼. 자, 이러한 주제로 이제 그 신소설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대표작을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참고로 이 문학에서는 이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이때 좀 이제 활약을 합니다. 뭐 혈애누, 막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활약을 하고요. 또 뭐 이해조의 자유종, 이해조의 자유종. 자, 그 다음에 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의 신소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 형태의 시가 등장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체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이 신체시의 어떤 주제를 한번 보면, 자, 문명개화. 자, 그 다음에 뭐 부국강병. 지금 이제 외세 침략이 지금 막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뭐 자주독립이라든지 부국강병 요런 걸 이제 주제로 한 거고요. 또 자, 친일 세력의 매국행위, 나라를 팔아먹는 자, 매국행위를 비판한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신체시 시가 쓰여졌다라는 거고요. 자, 대표작 보면요. 자, 최남선이라는 사람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그런 이제 신체시가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러 가지 자, 번역물들이 또 만들어져요. 번역물. 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뭐 주제는 자, 서구 종교, 그 다음에 어떤 문물, 이런 건, 그러니까 문물에 대한 소개, 이런 거에 대한 번역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요. 성경.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책. 자, 그 다음에 뭐 이솝 이야기. 뭐 로빈슨 크루소. 그러니까 로빈슨 표류기. 주인공이 로빈슨 크루소죠. 자, 이러한 이제 번역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하지만 여기 신소설이나 신체시의 어떤 이제 한계점도 있어요. 자, 신소설이나 신체시의 한계점은 자, 의병투쟁을 비판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반민족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술 분야를 한번 봐볼게요. 문학과 예술이라 했죠, 문예가. 자, 예술 분야에서는요,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자, 음악 부분에서, 무엇이 유행을 하냐면, 자, 양반. 양반 사이에는요, 뭐, 악이란 이제 궁중음악입니다. 자, 뭐, 시조, 뭐, 가곡, 이런 게 유행하고요. 자, 서민들 사이에서는요, 우리 이제 유행하는 게, 뭐, 판소리. 조선 후기부터 이제 유행을 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음악에서, 자, 서양 종교의 어떤 찬송가가 이제 보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 창가라는 게 유행을 했다라는 거야. 음악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창가를만 기억을 하면 돼요. 창가라는 거는 찬송가가 막 보급이 됐잖아요. 널리 이제 막 불리잖아. 그러니까 이 찬송가 그 음에다가 가사만 우리 걸로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창가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서양의 음악, 악기,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창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 창가의 어떤 이제 주제가 되는 거, 주제가 뭐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 뭐 독립하자. 자, 그 다음에 어떤 교육과 관련된 창가들이 많이 불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면은 뭐 독립가, 애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가 아니에요, 참고로. 독립가. 자, 그 다음에 학도가, 뭐 권학가. 학문을 권한다, 공부하는 걸 권한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이제 창가들이 불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연극 볼게요. 연극. 자, 연극에서는요, 신극, 새로운 연극, 신극운동이라는 게 이제 펼쳐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원각사라는 극장인데요. 이것도 가끔씩 보기로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원각사. 자, 원각사라는 곳에서 자, 뭐 은세계, 자, 뭐 치악산, 이러한 것 등을 공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분야에서는요, 서양식 어떤 화풍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서양 화풍이 소개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유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양화가 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화가 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예술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문예의 세 경향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